반갑습니다. 수학 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공부를 하시느라 굉장히 좀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제 아무래도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로써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저 또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처음 해보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께서 좀 부족한 게 있었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라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외부 출장 중이어서 그 출장에 있는 공간 한 곳을 잠깐 대여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시험 범위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였습니다만, 그 안에서 다뤄지는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배우셨습니다. 그 전에 다항식에서 계산을 하기 전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했을 때 여러분께서 편하신 정리 상태, 특히나 문제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여러분께서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되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뽑자면 동류항일 겁니다. 그 동류항을 잘 찾아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곱셈과 나눗셈, 곱셈은 특히 곱셈 공식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외에도 다항식의 곱셈은 제가 저번에 그림으로 그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 플러스 x 그다음에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했었을 때를 어떻게 전개할까요? 라고 하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이 되면 되고요. 특히 3차식 같은 경우에는 입체로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은 동아출판 교과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께서 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운 것 중에 다항식의 나눗셈인 경우는 결국에 연결되었던 내용이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도구 중 하나가 조립제법이었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다면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푸시기에 조금 더 도움은 될 거지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몫이 뭔가의 배수꼴로, 그러니까 실수배를 했을 때 나오는 형태가 나왔다면 어떤 걸로 나누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x-3으로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와 3x-9로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몫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외에도 인수정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정리보다 더 강한 조건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니면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제시가 되면 그때 인수정리로서 개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념, 항등식인데요. 항등식에서 알아볼 개념은 미정계수법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여러분께서 도출하셨습니다.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인데요. 수치대입법은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항등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개수비교법은 번개를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항식이라는 1단원이 끝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뭔가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2단원에서 도출된 내용, 복소수와 2차 방정식입니다.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 그 다음에 확장된 수로서 허수와 실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이름을 불렀고, 이 복소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형태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x제곱이 1이다 라고 했었을 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x값을 찾기에는 실수인 상황 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x가 어떻게 그런 수를 정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상의 수를 잡는다고 했고, 그 가상의 수가 imaginary part라고 해서 허수 단위 i를 만들게 됩니다. 그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걸 또 배웠냐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출했습니다. 실수 부분은 허수 단위가 없는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허수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허수 단위가 있는 부분의 앞에, i를 제외한 앞에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등과 같은 i의 거듭 제곱 형태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i와 i 세제곱은 허수 단위로서 살아남고, i 제곱과 i 네제곱은 실수 부분으로 옮겨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켤레복소수를 설명합니다. 켤레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고 했었을 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켤레복소수라고 했고, 이때 켤레복소수는 어떠한 복소수가 있었을 때 그의 켤레복소수와 곱하면 실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소수에서도 사칙연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때 복소수의 사칙연산에서 다항식의 사칙연산과 비교해가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언급하면, 곱셈에서는 i 제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수 부분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같이 복소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분모에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시켜 준다라는 이야기까지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에 분자에서 아래에 있는 식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그 켤레복소수와 제시되어 있는 분자와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더라도 잘 계산하시는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온 것으로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는 이 근은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었을 때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부분을 discriminant d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d는 0을 기준으로 크다, 같다, 작다의 세 가지 구분을 질 수 있었습니다. d가 0보다 컸을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일 경우 중근, 이때 중근은 실근, 마지막으로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뒤에 3단원에 제시가 되고 있고 이 영역은 계속 이제 진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판별식을 썼을 때 그리고 다른 내용이 하나 있죠. 뭐냐면 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단원 쪽에서 말씀을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relation between root and coefficient라고 하는 부분인데 루트는 이제 근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솔루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뭐 솔루션 오브 이퀘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2차 방정 이제 방정식의 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교육 과정상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곱셈 공식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했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내지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 값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셔야 다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얼마인지도 구하실 수 있어요. 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서 제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응용을 좀 더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2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원입니다. 3단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및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설명합니다. 2차 함수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은 두 가지 형태로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이 둘의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래프가 2차 함수라고 했었을 때 만나는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 보면 y는 죄송합니다. y는 c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어떤 선이 있다고 했을 때 2차 함수와 그 선과의 위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가 있고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교과서에서도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최대 최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두 번째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가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곳에는 정하는데 다른 한 곳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형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줘야 하냐면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는 표준형으로 바꾸어 주셔야 하는데 이때 표준형에서
P일 때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A에 영향을 받습니다. A라는 이 영향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A가 0일 수는 없겠죠. 0이면은 Y는 Q만 남으니까 똑같이 이제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모든 함수는 포물선입니다. 근데 포물선의 모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위가 제한된다면요. 범위가 제한된다면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최대 최소는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면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최대 최소 값이 그냥 딸랑 이렇게 두 가지만 얻는 경우. 두 번째, 최대 최소가 있는데 다른 한 값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양끝 값을 대입하고 가운데 꼭지점을 보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실생활입니다. 실생활에서 응용력이 가장 많은 부분 또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이렇게 길어요. 되게 긴 문장이 있으면 뭘 요구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이구나.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파악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17분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와 함께 공부를 좀 더 하는 동료의 차원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개념을 하다가 막혔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학원생을 다니고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공부는 끝이 없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길 잘 이겨내셔서 성적도 좋게 나오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1학기 중간고사까지의 범위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공통수학 2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